124번에 별표 3개 치세요. 124번의 별표는 다른 거 없고요. 어려워서 별표 3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거 맞추시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요거 있었죠.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유가증권에는 두 가지가 있으세요. 몇 가지가 있으세요?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주식하고 사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그래서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그 다음에 요때 비용 쓰시면 안 되고요.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대변의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은 만주 곱하기 5천원에서 5천만원. 자본 증가. 그 다음에 6천원에 발행했죠. 그래서 보통 예금은 6천만원. 자산의 증가. 그리고 왜 5천만원인지 왜 6천만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계산기로 만주에 5천원 곱하면 5천만원 나오죠. 그 다음에 만주에 6천원 곱하면 얼마 나와요? 6천만원 나옵니다. 그걸로 일단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실 게 대변에 현금으로 얼마 줬다라고 적혀 있어요. 100만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대변에 주식을 비싸게 발행했잖아요. 우리 주식 비싸게 발행한 걸 뭐라 그래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00 자본의 증가. 일단 적으시고 주식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용을 다 이해해야만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설명드리면 주식 관련돼서 이익 난 거를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고요. 손해 본 거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할인의 뜻이 뭐예요? 싸게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지세요.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125번은 아까도 풀었었고 앞으로도 종종 나오실 건데요. 우리 어음 할인하고 매각 거래 나오면 매출 채권 뭐라고요? 처분 손실.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23만 원 비용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어음은 얼마짜리였어요? 2천만 원짜리였죠. 자산 감소 재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예금 받으셨대요? 당좌 예금 1977만 원 자산의 증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26번 또 월급 주는 거죠. 김영희님은 관리부죠. 관리부 뭐예요? 급여. 그래서 비용의 증가. 생산부는 뭐죠? 임금이죠. 그래서 130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월급 줄 때 세금 떼는 거 예수금이었죠. 그래서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드렸대요? 현금 드렸대요. 223만 8천원 자산의 감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27번부터 몇 번까지냐 131번까지 매입 매출 전표세요. 10시 54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27번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광고한 거죠. 그래서 매입의 과세. 왜냐면 불공 외우라 그랬잖아요. 불공에 광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방송공사부 차변에 광고 선전비 100만원.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0만원. 그래서 비용 증가, 자산 증가.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 110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128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제작 의뢰. 그래서 제작 의뢰 나오면 뭐였었죠? 외주 가공비였죠. 그래서 외주 가공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매입의 과세 만들어 부. 그리고 이거는 답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차변에 외주 가공비 450, 그 다음에 차변에 세금 4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보시면은요 외상이잖아요. 이거 답 두 개예요. 외상 매입금도 맞고요. 외상 매입금도 맞고, 그 다음에 모두 맞냐면 미지급금도 맞습니다. 요거 답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둘 다 맞아요. 외상 매입금도 맞고 미지급금도 맞습니다. 그래서 왜 둘 다 맞냐면 이게 외주 가공이라는 게, 가공이라는 게 물건 만들어서 팔 거잖아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 맞고요. 그 다음에 왜 미지급금도 맞냐면 이 외주 가공비라는 게 비용이잖아요. 비용을 파는 건 아니거든요. 비용이라는 건 돈 쓰는 거지. 그래서 미지급금도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두 개 다 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 내면은요 외상으로 잘 안 내요. 외상으로 잘 안 내고 확실히 답이 있는 걸로 냅니다. 그래서 뭐 현금으로 준다던가 아니면 뭐 보통 예금으로 준다던가 수표 발행한다라던가 이렇게 답이 두 개가 안 되게끔 실제 시험에서는 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아, 제가 벽지라고 썼나요? 아, 잠시만요. 여기 만들어. 아, 제가 여기 벽지라고 썼나요? 이거 왜 썼지? 이거 안 써도 돼요. 네. 왜냐면 여기 만들어라고 적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 만들어가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지장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29번 요거는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답 적고 나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129번 보시면은 매입의 과세의 무서운의 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장입니다. 어디에요? 공장. 그래서 임대료 아니라 그랬어요. 주는 건 무슨 료라고요?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60만원.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 처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드릴 거예요. 공장 전기요금은 전력비예요. 그래서 20만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보실게 세금은 8만원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8만원, 자산의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변의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88만원, 부채의 증가. 일단 적으세요. 그다음에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임차료라는 건 주는 게 임차료라 그랬죠. 그다음에 받는 거는 뭐예요?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요번에는 전력비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저희가 봤었던 거는 요거 봤었어요. 수도 광열비라고. 수도 광열비라고 한 두 번 정도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건 사무실에서 쓰는 건데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요금. 근데 공장은 전기요금은 전력비로 쓰고요. 그 다음에 가스수도료라고 또 따로 있어요. 왜 따로 있는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겠죠. 예,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회계에서는 중요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성이요? 중요성. 그래서 중요성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중요하면은 따로 처리해라. 이거를 무슨 성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중요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공장에 전기요금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많이 나와요. 왜냐면 대부분 공장에서는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상상 그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 다닐 때 보면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인데도 전기요금만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그러면 몇천 단위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면 회사에서 큰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이에요?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크니까 중요하니까 따로 처리해라. 왜냐면 중요한 거는 따로 처리해라 티가 확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합쳤어. 합치면 티가 덜 나죠. 네, 그래서 금액이 큰 것들은 따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무슨 성이라 그래요? 중요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요하면은 따로 처리하자. 근데 덜 중요하면은 그냥 합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또 나올 때마다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는 이유는 딴 거 없고요. 이거 구별할 줄 아냐 모르느냐 그것 때문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30번 요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거래처가 역삼상사가 아니고 휴지상사예요. 이거 거래처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대부분 틀리시는 분들이 딴 것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니고요. 거래처 이름 때문에 틀려요. 그래서 거래처 이름이 휴지상사인데 무슨 상사라고 많이 쓰세요? 역삼이라고 생각외로 많이 적으십니다. 저도 문제 풀다 보면 역삼이라고 적을 때 있어요. 급하게 풀다 보면은 꼭 엉뚱하게 적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광고하는 거 뭐라 그래요? 광고 선전비 200개에 1,000원이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20만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전액 외상으로 하셨대요. 그러면 우리 외상으로 한 거 뭐라 그래요? 미지 급금 220 부채의 증가. 그래도 요거는 그나마 좀 풀어봤던 거라 아주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131번 또 보시면은요. 현수막 판매를 대행해준 대신 팔어에다가 수수료 준 겁니다. 그러면 매입의 과세 대신 팔어 부 그 다음에 800번대 우리 주는 수수료를 뭐라 그래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0만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7만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보실 게 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요. 보통예금 77만원 자산의 뭐요? 감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다음에 마무리 하시고요. 마무리 하시고 132번부터 몇 번까지냐? 얘는 왜 또 올라와? 136번까지. 132번부터 136번까지 풀어보세요. 13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공장 직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 위해서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복리후생비라 그랬죠. 그래서 복리후생비 880.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지급하셨대요? 현금으로 지급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880 자산의 감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13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교육. 우리 교육 받으면 뭐였었죠? 교육 훈련비였죠. 뭐였어요? 교육 훈련비. 근데 공장이니까 500번대 교육 훈련비 7만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보실 게 대변에 현금 드렸죠? 7만원. 자산의 감소.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교육 받으면 뭘로 처리하시면 되세요? 교육 훈련비 첨부하시고. 그 다음에 134번은 일단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시제. 그래서 시제의 뜻이 뭐냐면은요. 아이고, 이 현금 시제라고 있잖아요. 현금 시제의 뜻이 뭐냐면 현금 잔액이에요. 그래서 시제 맞춘다 그러면은 잔액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알바 하신다거나 그러면 맨날 현금 세잖아요. 현금 맞나 틀리나 확인해야 되죠. 그거를 우리 회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제 맞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제 그러면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잔액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열심히 잔액을 맞춰봤대요. 그래서 잔액을 맞춰봤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현금 잔고가 5만원이 더 뭐하시대요? 많대요. 그러면 많으니까 차변에 현금 얼마 많다고요? 5만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많기는 많은데 왜 많은지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그래서 많거나 적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걸 뭐라 그러냐면 현금 과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뭐는 알고 계셔야 되냐면 현금 과부족이라는 개정 과목은 많거나 적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많을 때요? 현금이 많거나 뭐가 적을 때? 현금이 적을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35번. 그래서 135번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계약금 나왔죠. 그래서 계약금 나오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먼저 주면 선급금, 먼저 받으면 뭐요? 선수금 있었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오토바이 샀습니다. 우리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처리하셔야 되냐면 차량 운반구입니다. 왜냐면 우리 운반할 때 오토바이 사용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운반구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6월 30날 먼저 준 거 있대요. 우리 먼저 준 거 뭐라고 하세요? 선급금. 얼마 먼저 줬어요? 100만원. 자산의 감소 서울 오토바이. 그 다음에 나머지 1400만원은 거기 지문에 잘 적혀 있죠. 언제 주실 거래요? 나중에 줄 거래요. 6개월 후. 그러면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미지 급금 부채의 증가 서울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136번. 그래서 136번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방문객 선물을 후원하는 거죠. 그래서 후원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은 그 회사 홍보하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회사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홍보하면은 광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선전비요? 광고 선전비. 근데 만약에 회사 홍보했다라는 문구가 없으면은요, 그때는 뭘로 처리하시면 되냐면, 그때는 기부금이에요. 근데 지금은 마크 찍었잖아요. 마크 찍으면은 회사 뭐가 되죠? 홍보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뭘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광고 선정비. 우리 광고하는 게 별거 없잖아요. 홍보하면 그게 광고죠.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11시 30분에 신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